자, 여러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물리를 많이 해봤죠. 1학년 때도 해봤고 지금도 하는데도 감이 안 오는 친구들한테는 출발선상의 바운드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일반 선택 과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지 먼저 가르쳐 줄 거니까 잘 보세요. 자, 물리량을 우리는 지금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힘도 합력이라는 말을 쓰고 뭐 벡터라는 말도 쓰고 되게 많은 말을 쓰는데 그게 물리량이 도대체 뭐냐? 자, 물리량을 대표하는 값 두 개가 있어요. 스칼라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값이 있습니다. 출제자들, 특히 물리학 선생님들은 1학기 중간고사에 얘를 반드시 물어봐요. 1번에 나올 겁니다. 1번에. 알았어요? 스칼라가 뭐냐? 크기만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물리량 값에서 크기만 있다라는 표현은 언뜻 들으면 되게 편한 표현인데요. 상대적인 표현을 못 들으면 구분을 못 해요.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럼 오늘의 이슈가 뭐냐? 얘입니다.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자, 대수적.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수학은요, 근본적인 학문이죠. 근데 물리학은 응용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학에서 배웠던 기호가 전혀 안 쓰인다. 이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석된다고요. 그걸 명심하라. 자, 방향이 뭐냐? 방향은 정과 역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알았어요? 이 둘은 일직선상만 다룹니다. 이게 물리학의 기본이에요. 일반 선택에. 일직선상.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제가 정을 위라고 해볼게요. 여기 어딜까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정이 북쪽이라면 역은 이게 일직선상이라고요. 얘가 오른쪽이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부호의 사용입니다. 이건 출제자가 부호를 딱 명확히 안 줬다면 자기가 정하면 돼요. 아, 막 저는 선택 장애가 있는, 이러지 마.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아, 나는 이쪽을 마이너스 찾고 싶어. 그럼 이 반대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잖아. 그럼 니들은 앞으로 정이 뭔지 찾으러 다닐 거야. 근데 이거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냐? 그치. 그건 니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선택장애로 못 정해, 애들이. 자, 그건 나의 결론을 보여줄게.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스칼라가 우리가 배우는 값이 누가 있느냐? 알아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예. 무슨 얘기야?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알았어? 마이너스 1시간 들어본 적도 없을 거다. 알았지? 그 다음, 요렇게 하거든. 요렇게. 쓰기는 이렇게 써. 이동거리가 스칼라야. 그냥 거리가 스칼라라고 보면 돼. 알았지? 지금은 그냥 들어도 이제 뒤로 갈수록 저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갈 거다. 그 다음에 속력. 이게 스칼라야. 다음에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열에너지, 일에너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없어. 알겠니? 줄. 기억나? 줄. 이러면 땀이 어떻게 나? 줄줄 나지? 줄이야, 줄. 그냥 외워놔. 근데 저 줄이 이따가 등장한다. 알았어? 처음에 배울 때 물리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계산할 때 니네가 부담이 없이 풀려날 수 있다. 자, 벡터는 누가 있느냐? 일단 이제 대칭시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비냉이 뭐예요? 비냉. 내가 막 전문 용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비냉이 뭐냐고. 그래, 비빔냉면이잖아. 줄인 거라고. 변이가 뭐냐면 변한 위치.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뭔데요? 니네가 쓰는 거야. 논리적인 애는
방향을 설명을 잘해. 그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동거리와 변이가 스칼라와 벡터 차이인데, 너희가 밖에 나와서 엄마가 만나지 말라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 너 어디야? 니들 뭐라고 얘기할래? 집 근처요. 정확한 변이를 안 알려줍니다. 집 근처 어디? 아이, 가까이 있어. 이거예요. 이게 스칼라입니다. 50m에 있어. 어디 방향인지 몰라. 대답은 해줬고. 그런데, 자, 내가 떳떳한 곳에 있어요. 학원에 있다든가, 병원에 있다든가, 학교에 있다든가. 그럼 그 단순한 단어가 뭘 갖고 있을까요? 엄마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그러니까 거리와 방향이 딱 쓰는 거죠. 정말로 7, 80대 할아버님들의 그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전화 받는 거 가만히 보세요. 인형감이야. 내렸어. 위로 올라와. 야, 나는 그게 너무 웃겨. 그 내린 분한테 위가 어딜까? 하늘일까? 앞일까? 뒤일까?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와. 위로. 그럼 우리 집 거기 있어. 내가 나갈게. 근데 모시고 들어와. 자,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니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래? 먼저 어느 건물이 보여, 어느 간판이 보여, 어느 아파트가 보여, 그쪽으로 와서 우측으로 튼다. 이게 변이야. 그치?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려워. 자, 이동거리와 변이 잡았어. 그러면 속력과 누가 대비되느냐? 얘가 대비돼. 속도. 알겠지? 속력과 속도가 대비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들어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너네 가속도 배웠어? 가짜만 잘 생각해봐. 앞에 가를 붙였어. 속도가 뭐 한다고? 변한다고. 그럼 이제 나랑 이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야.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작용해야 돼? 그렇지. 힘이 작용해야 된다. 알았어? 멀쩡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로 힘이 없다면 그 속도의 크기가 어떨까? 일정할 거야. 이해가니? 그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무슨 선상이라고? 일직선상이야. 그렇다면 힘이 없는도 이제 아니야. 합력이 0인, 알짜임이 0인 그 물체의 등속도 운동을 우리는 운동법칙에서 뭐라고 불러? 두 자로. 힌트. 정지 상태도 똑같이 얘기해. 정지거나 움직일 때 등속도 운동을 하는 애들, 합력이 0인 그 상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 어우야, 뽀뽀해줄 뻔했다. 야, 얘들아, 이거 운동법칙에서 1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거든. 물론 운동법칙이 어떻게 나타나겠는데 역사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외부에 힘이 있어도 합력이 0일 때 그 물체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모습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정지거나 등속도 운동이다. 근데 거기에 힘을 쓸 거야. 우리가 힘을 썼는데 걔가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운동을 변하게 하는 힘이 아니잖아. 이제 물체가 변한다는 건 적어도 걔 관성을 넘어서는 힘을 주는 거야. 그 모습을 유지하는 그 힘을 억지로 넣어서 관성력이라고 해. 얘들아, 관성력. 물론 질량이 큰 놈이 관성력이 커. 그 관성력을 재는 게 운동량이야. 알았냐? 뒤에 가서 배우는데. 근데 운동량은 통합과학에도 있잖아. 제대로 배우나? 그럼 이걸 배운 너희들이 다 맞는 거야. 이제 문제는 이게 스토리가 연결돼 있다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할 거고, 등속도 운동을 한 놈을 속도를 변하게 할 거야. 그러면 힘을 줘야 돼. 맞지? 그럼 우리는 결론과 원인을 잘 봐. 인과. 결론은 가속도야. 속도가 변한다고? 누가 있어서? 힘. 힘이 원인이야. 무조건 힘이 있어서 속도가 변하는 거라고. 그걸 기억해. 그럼 속도의 변화에서 두 가지가 있지. 우리 일직선만 보는 거야. 또 얘기한다. 옆으로 삐지고 이런 거 안 본다. 자, 일직선상만 봤을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럼 속도 변하는 거 맞지?
그게 가속도 운동이지.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을 때 속도가 빨라지니 반대로 받을 때 속도가 빨라지니. 같은 방향으로 받을 때 속도가 빨라지잖아. 맞지? 자, 이때 속도가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 등가속이라고 얘기한다. 시험에 그거밖에 안 나오고. 근데 반대로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아도 가속도가 생기지. 이때는 속도가 줄 거야. 맞지? 이것도 가속도 운동이야. 그런데 운동 방향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물체가 속도가 늘어난다? 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가속도가 나왔구나. 됐지? 근데 속도가 점점 줄어. 그럼 그것도 힘이 있는 거잖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 가속도가 주는구나. 그래서 결론이다. 우리는 가속도에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가속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일 거라고. 벡터니까. 그런데 플러스면 속도가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할 거다. 이런 멍청한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뭐랑 같이 생각해야 돼?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힘이 뭐란 얘기야? 플러스야. 좋아.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힘이 마이너스야. 기준이 누구냐? 물체의 운동 방향이야. 물체가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면 얘 속도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니까? 반대로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가속도도 마이너스야. 그럼 그 속도가 는다니까? 무조건 가속도가 플러스니까 와, 힘이 늘 거야. 너무 무논리야, 무논리. 그 무논리가 니네 물리를 망치는 거야. 알았어? 조건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물리다. 자, 가속도까지 얘기했다. 너한테 나오는 게 따라서 얘도 나오겠죠. 힘도. 맞죠? 이게 바로 벡터입니다. 자, 힘 말고 또 뭐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22 개정에 들어온 게 있어요. 얘도 들어봐요. 돌림힘. 모르겠죠? 자, 자기 자동차 좋아하는 남학생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사게 되면 뭔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죠? 엔진에서 토크라는 말 들어. 여학생들 잘 들어요. 자네도 차가 없으리란 법 없잖아요. 자, 여러분 엔진을 사면 토크를 보고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토크를 보고요. 마력을 봅니다. 토크 마력 어떤 거 살 거예요? 좋은 거 사겠죠. 그죠? 높은 거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사면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많진 않아요. 그럼 적당량 돈으로 내가 이 차를 살 때 차에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뻐. 이거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마력이라는 건 고속일 때 능력치예요. 고속일 때. 이 마자가 말마자입니다. 말이 몇 마리가 끓느냐. 요즘 좀 괜찮은 마력수는요. 300마력. 그럼 말이 몇 마리 끓는 거예요? 300마리 끓는 거예요. 말이. 이게 보통 중형 세단급 한 7, 8천 하는 차들이에요. 보통 일반 아반떼리우스 이런 것들은 한 120마력, 110마력. 이 정도면 엄청 세죠. 그죠? 그럼 토크는 뭐냐? 차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럼 토크가 좋으면 저속 있죠. 이렇게 시내 주행. 부드러워요. 쫙 깔려가면 차가. 알겠어요? 그 토크가 돌림입니다. 오늘.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근데 매우 복잡한 운동은 잠깐만 언급할 거예요. 알았지? 지금 이런 와중에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속으로도 시간 재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스칼라와 벡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모르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동거리라는 거, 변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동거리와 변이. 단위는 미터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미터로 똑같은데, 자, 얘도 미터고, 얘도 미터입니다. 자, 실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반환점이야. 그래서 얘가, 정말 잘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묘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책에 있는 그림처럼 표시했다가 니네 물리 다 망쳐요. 이겁니다. 이거 봐요. 했다가 이겁니다. 이게 일직선이죠. 여러분의 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일직선 아니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죠? 이게 일직선입니다. 자,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물체는. 얘 총 몇 미터 움직였습니까? 그래요. 17m. 만복이에요. 17m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얘는 출발점으로도 몇 미터 거리에 있어요? 9m 거리에 있죠. 이게 변이라고요. 근데 봅시다. 제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이에요. 왜 선택장애가 없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건을 잡았어요. 자, 그럼 13은 앞에 부호가 뭐가 붙을까요?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부호가 뭐 붙을까요? 이해 갔죠? 둘이 합쳐봐요. 그건 계산이 나오죠? 플러스 9잖아. 그럼 어느 쪽? 동쪽 9m. 이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합치면 뭐가요? 마이너스 9가 나오죠? 해석은 동쪽 9m.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 벡터를 정할 때 선생님 어디가 플러스 이러지 마세요. 그 책에는 문제에서는 북쪽으로 달리던 물체가 이러면 니네가 잘못 봤고 동쪽으로 계산했을 때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숫자의 값은. 아시겠어요? 벡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단위 환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이러기 전에.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초등학생들이 더 잘 풀어요. 이 문제를. 그럼 니네가 머리가 탁 깨지죠. 사인 있는데 어떻게 걔들이 사인을 한다고? 사인이 아닌 거죠. 넌센스인 거예요. 대학 교수님은 n이 자연수인가?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겁니다. 약분. 답은 6예요. 이 단위환산의 원리만 알면 공식이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문장 이해력, 문해력이라죠. 그게 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 애들은. 그런 애들은 극복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 그래프적 해석이에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겨울방학 때. 자, 이 말에 대한 위력을 잘 보세요. 속력이라는 공식은 시간당 이동 거리입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얘 단위가 뭐고? 얘 단위는 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게 생략된 겁니다. 기준이에요. 단위 시간을 1초라고 과학자들이 다 맞춰놓은 거야. 얘를 간지나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를 어떻게 해석해요?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 라고 해석이 되면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5m per sec예요. 1초에 몇 미터 가는 애요? 5m 가는 애죠?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겠어요? 이게 수학이냐? 응? 산수냐? 그러면 5m per sec로 100m를 간다면 100m를 간다면 몇 초 걸리겠어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물리를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푼다고요. 여기다 쓰고 막 VTS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하게. 그냥 자기가 이해를 해버리세요. 자, 이제 봐봐요.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체가 여기 갔다 이렇게 오는데 어차피 시간은 동일하거든요. 자, 그럼 속력은 시간당 몇 미터? 17m라고 봐야 돼요. 이건 맞잖아요. 시간당 17m를 간 거고 변위를 대입하면 시간당 몇? 9m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왜 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네도 봐보세요.
속도도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 얘도 이거의 단위가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1초 동안 여기까지 좋아요. 중요한 말 이거예요. 어디로 몇 미터냐고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방향이 들어간 거예요. 방향이. 알았습니까? 얘는 봐봐요. 동쪽으로 13m를 갔다가 서쪽으로 다시 4m를 온 건 결론은 얘는 동쪽으로 9m 간 거예요. 결론은. 알았습니까? 속도라는 건 방향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쓰이냐고요? 오늘, 야, 이게 방송에 또 나가면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갔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납치했어요. 새벽에 다른 나라 대통령을. 트럼프 대박.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해 갑니까? 델타 포스가 투입됐대요. 그 스위치 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밖에서 못 여는 거 있어요. 보통 그 설치가 수십억이에요. 거기 들어갈 새도 없었대요. 후다닥 끌고 온 거예요. 뉴욕에 있어요, 지금. 부부가 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맞갖고. 비행기 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투기로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채 3분도 안 걸립니다. 달리면. 자, 그런데 관제탑하고 비행기 조종사하고 교신을 할 때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은 더 빠르잖아요. 쏘고 얘기합니다. 암납 이런 것들 날아가면 막 진짜 뚫고 지나가요. 마하로 달리는 그 뭐를? 비행기를. 그런데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관제탑이 야,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게 좀 봐야 되고 이러면 끝났어요. 전쟁은 다. 그럼 뭐냐? 말할 말만 해요. 속도. 바로 속도. 적기 속도라고 딱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가 마이너스 몇 얘기하면 내가 달리는 날아가는 방향의 마이너스는 뭐예요? 걔는 온다는 얘기예요. 교전이에요. 지금 교전. 근데 예를 들어 그냥 10 이런 뭐예요? 도망간다는 얘기고요. 이 함축된 뜻이 다 있다고요. 그게 벡터의 사용이에요. 벡터의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벡터를 쓰게 되면 무논리적인 사고가 다 논리적인 사고가 되는데, 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뭐 벡터나 스칼라나 값이 똑같네? 뭐요?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력과 속도가 다른 거예요. 맞죠? 근데 조건에 따라 같은 값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직선상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라면 이동거리나 변이나 같죠. 그러면 속력이나 속도가 어떨까요? 같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처음 했을 거예요. 속력이 속도랑 같은 거 아니야? 왜요? 조건에 저렇게 줬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조건에 저렇게 줬으니까 둘이 같은 값이에요.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이 조건까지도 제가 걸고 넘어갑니다. 이 조건이라면 속력이나 속도나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단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평균 구할 수 있지? 야, 국어 80에 영어 60이야. 평균 얼마? 그러네. 잘하네. 5와 11의 평균? 야, 갑자기 어려워지죠? 8이죠?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수학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이것도 보다 물리 그만두세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평균 속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균 속력. 잘 따라와야 된다. 하나 놓치면 끝이야. 총 시간당 뭐라고 얘기해? 총 이동 거리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평균 속력이야. 단위는 뭔데? 이건데. 이해가니? 너희들한테 질문 던지는 거야.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딱 중간이야. 여기를 이 속도로 평균으로 달리고 얘를 이 속도 평균으로 달렸어. 그럼 A에서 B까지 평균 속력 얼마냐라고 문제가 있어. 가지. 자,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줄게. 잘 봐. 이게 힌트야. 자, 얘들 둘의 요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력이라 하면, 자, 총 간 거리. 요걸 D로 놓으면 요거 뭐겠냐? D로 놓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잖아, 니네. 오우씨, D로 놓아. 나는 X로 놓고 싶은데. 괜찮아. D로 놨어. 그럼 총 거리가 2D다. 그럼 이 출제자의 풀이 과정은 분모도 D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균 속력이 3이라며. 이게 3이라며.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게 D잖아. 이 시간 얼마야? 3분의 D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6분의 D지. 더하면 2분의 D지. 너무 빨라 선생님이 계산? 따라왔어. 분모가 2분의 D일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은 4지. 이렇게 풀면 병신이라고. 이렇게 미수 집어넣고 막 그러면 자기 만족이야. 이건 이거 5초만 풀려. 단위환산으로. 생각해봐. 잘 봐라. 무슨 뜻이요? 1초에 1초에 거리 같다며. 6m로 놔. 몇 초 걸려? 2초. 이건 3초네. 12m. 끝났잖아. 이게 단위환산이야. 단위환산을 제대로 알잖아? 그러면 공식이 하나도 필요 없어. 학교에서는 분명히 3월에 니네 이게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진도를 짠 거거든? 근데 앞에가 약간 뒤죽박죽이야. 물론 인정은 해. 교과를 지은 사람들이 물리학을 멋있게 만든 건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근데 뒤집어 엎어야 돼. 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옛날 물리 선생님들이야. 그러면 이 교재대로 안 가르쳐. 봐라. 내가 3월에 딱 한 그 교재대로 그대로 나갈 거다. 분명히. 나도 그런 고인물이니까. 근데 여기대로 진도로 나갈 거예요. 자, 단위환산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요, 마지막 하나요. 여러분, 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이 힘은 여러분들 물리를 좀 하는 친구들은, 저거 많이 본 건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힘은 포스죠. 그죠? 다시. 야, 힘이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그럼 결과는 누구야? 붕어예요, 우리 붕어. 붕어, 씨. 가속도. 힘이 원인이면 가속도는 결과라고. 됐어? 대신 둘은 비례관계라고 했지? 분명히 얘기한다. 힘을 표현하는 거야, 표현. 자, 표현할 때 우리가 뭘 쓰지? 화살표를 써. 맞지? 네. 요게 뭐라고 불러? 작용점이라고 불러, 얘를. 친절하게 이렇게 써줬어. 내가 질문한다. A가 B를 밀었다. 작용점이 누구냐? B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좀 따라와라. 내가 너를, 미안해. 때렸어. 누가 작용점이야? 너야. 얘를 때려도 내가 아프겠냐고. 목적어가 작용점이야. 다시, 지구가 사과를 당긴대. 작용점 어디에 있어? 사과에 있지. 사과가 지구를 당긴대. 어디에 작용점이 있어? 맞았어. 기본적인 거야. 문해력을 할 때. 됐어? 그렇다면야. 요 길이는, 늘상 길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기를 말해. 크기는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 화살표는 뭘 가리켜? 그래서 힘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네. 그래서 뭐라고? 벡터야.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봐. 니들 교과서에 써있는 그림은 봐라. 이렇게 그릴 거야. 힘의 단위가 20N이잖아. 이거 힘을 표현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말로 해준 거야. A라는 물체를 20N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엔 해.
좀 창피해도 누굴 밀었다고? A를. 그러면 작용점을 그리고 이게 진짜 힘의 표현이야. 이걸 제대로 하는 친구가 물체 운동계를 가볍게 풀어. 이제 봐봐. 이거 하나 끝 차이로 아는 애들은 알아. 그냥 물리 잘하는 애가 있어. 알았어?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배워야 되는 거야. 대부분은. 그럼 봐봐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물체를 정지시키고 싶어. 그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얼마로 밀어야 돼? 그때 중요한 거. 작용점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말이야. 이렇게 그려야지. 똑같은 화살표로. 이게 힘의 평형이다. 뭐 누구든 봤어. 근데 가끔 물리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 자, 여기로 20N, 여기로 20N. 힘의 평형이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게 오늘 배울 거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왜? 얘는 작용점이 여기인데 얘는 여기지. 일치하니 안 하니? 돈다 얘가. 아, 당연하겠지. 돈다고. 어떻게 돌 거냐? 이렇게 돌겠지. 서로 반대로 당기는데 이해가냐? 돈다고. 도는 거의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시계와 반시계. 누가 플러스인데?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건. 시계는 플러스고 반시계는 마이너스. 이러지 말라고. 벡터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다만 이런 거겠지. 이렇게 돌게 되면 돌림임도 평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얘들아. 얘 방향과 얘 방향이 일치하느냐 안 일치하느냐 했던 얘가 시계냐 반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어쨌든 이 두 힘은 반대겠네? 그러면 더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아, 단순하게 그렇게만 접근하면 된다고. 하도 물어봐서 그래 여학생들이. 이 힘은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물어봐. 그럼 반대에 있는 애는 뭔데? 얘랑 방향이 반대겠죠? 토해. 0이 되는 것만 찾는 거거든 니네는 나중에. 이제 이쪽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잠시 선생님 말한 거야. 얘들아,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부호를 다루는데 이 안에는 부호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부호를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들끼리 다 그렇게 해요. 나만 왕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벡터와 스칼라가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명심할 건 일직선상이라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일직선상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운동계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자, 우리는 3D로 책을 배우잖아. 물론 여러분들 자식 때 있죠. 그럼 막 홀로그램 막. 여러분 아바타 봤어요? 3D 막. 안경 끼고 물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로 배워요? 칠판과 종이로 배우죠. 칠판과 종이에서 방향은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은 뭐밖에 없어요? 좌우나 위아래밖에 없는 거예요. 2차원으로밖에 안 배운다고요. 그러면 힘도 수직이냐 수평이냐로 맞추세요. 수평에 있는 힘들은 수평으로 계산을 하시고 수직에 있는 힘들은 수직으로 계산을 하란 말이야. 질문, 수직으로 아는 힘 아무거나 대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맞아요. 중력은 그래서 걔랑 나오는 게 항상 수직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수직항력은 그냥 쌍인 거야. 커플.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힘 있죠. 좌우로 막 넣는 힘. 이건 수평끼리 다루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래요? 얘 지금 이거 파란색 없으면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위아래는 안 움직이죠.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아래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표면이 받치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걔는 합이 0인 거예요. 수직으로는. 안 다뤄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말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깨너머식으로 물리를 배우게 되는 거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첫 단원이 22 개정에서 들어온 거야.
요건 응용이고, 평형이, 우리가 배웠던 평형은 뭐라고 생각했어? 관성이야. R자임 합이 얼마지? 0. 0이라는 거. 그래서 무슨 운동에서만, 그러니까 수평면의 운동에서만 우리가 다뤘는데 이건 공간이야. 알았어? 공간이란 말이야. 공간에서는 정확하게 힘이 일치하지 않으면 물체가 회전을 하게 돼. 힘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돌림 힘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거기에 처음에 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거기 그림 보이지? 물론 저기 복사라는 친구는 꼬목혀만 나오겠지만 우리 또 이제 진짜 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색깔별로 있을 겁니다. 보이죠? 그러나 이건 정확하라고. 그림 세 개가 힘을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화살표 길이를 합치면 어느 하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작용점이 일치합니까? 안 하잖아. 그럼 뭐라고 이건? 그냥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작용점을 일치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작용점이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알았죠? 그럼 합을 할 때 명심할 건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뭐다? 마이너스고 왼쪽이 플러스면 오른쪽이 마이너스다. 아, 벡터의 합을 한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거기 괄호 3번에 R자 힘과 운동 이 상태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 방향과 일치해서 힘을 가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해요. 맞죠?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줄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여기서 잠시 속도가 변하는 게 뭐라고요? 세자로. 가속도. 맞죠? 가속도는 결론이야? 원인이야? 원인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 때 이제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수평면 선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자,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은 위에서 누르고 있죠. 운동 방향 어떨까요? 변합니다. 이해 갔어요? 운동 방향.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속도라는 벡터를 표현할 때 속력이라는 크기 값에 방향을 더한 값이다라고 어떤 문제집에는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은 이겁니다. 벡터라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그림은요. 얘는 변하지 않는데 얘가 변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다루는 건 대부분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처럼 운동 방향 쪽에 의해서 힘의 방향 때문에 크기가 늘고 줄고를 많이 다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근데 이 물리장이라는 곳에서 하나가 딱 챕터가 들어온 게 뭐냐면 속력은 그대로인데 방향이 변해도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가속도가 결론이라고 했죠.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무조건 그 물체를 뛰어드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가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근데 속력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죠?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뭡니까? 이게 얘의 방향이에요. 이 접선의 방향. 그러면 얘 힘의 방향은 누구냐? 얘가 힘의 방향이겠죠, 이게. 이게 그 그림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누르던데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그림이라고요. 작용점은 이 물체에 있고, 운동 방향과 수직이잖아요, 지금. 이해 가요? 각도가 나온다고, 각도가.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각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90도가 될수록 큰 값 나오는 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수학 잘하네. 이 정도의 수준. 사인 90도 1 아니냐? 코사인 0도는? 1이잖아. 똑같이. 괜찮아. 지금부터 외워. 알았냐?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0도도 1이지. 힘을 분해할 그림이 나와. 여기서. 학교에서는 그거 안 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좀 완벽하게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뭐 그런 거잖아. 이럴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자고.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건 운동 방향이 이거야. 운동 방향이. 근데 얘는 뭐야? 힘의 방향이잖아, 얘들아. 맞지? 90도잖아. 맞지? 근데 자, 우리가 배웠던 걸 도입시켜 볼게. 이 노란색의 방향으로 실제 힘은 아니지만 힘이 작용해. 무슨 힘이라고 하냐? 이거 딱 끊으면 이리로 튀어나가잖아. 이걸 원심력이라고 한다. 들어봤지? 원심력. 원심력이 뭘까? 이 상태에서 자기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힘이잖아. 아까 배웠지?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걸 뭐라고 불렀지? 이거 관성력이야. 원심력, 관성력의 일종이야. 관성력은 없는 거거든, 얘들아. 알았어? 힘의 합력에서 관성력을 빼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이 빨간색은 뭐냐? 어딜 향하냐? 중심을 향하지. 그래서 구심력이다.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들어. 여기 생명 선택한 친구 손 들어봐. 생명과학. 나는 생명과학 선택했다. 좋아. 이제 잘 들어. 생명과학 선택한 친구들, 안 선택한 애들도 비문하게 나오니까 잘 들어라. 우리한테 뉴런이 있어, 알아? 뉴런 신경? 그치? 뇌나 촉수를 무슨 신경이라고 부르냐? 그래, 중추지. 거기에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경을 중추로 움직인다. 중심으로 움직인다. 구심성 뉴런이라 한다, 이걸. 알았니? 중심으로 몰려온다. 그럼 여기서 분석을 해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운동 뉴런이 나가겠지. 무슨 성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그래, 그거를. 생명과학에서 쓰는 말이야. 알았냐? 이거 물리학에서 구심성, 원심성을 안다면 이게 이해가 확 와야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 작용하는 애들이 돈다. 근데 속력이 일정해. 이거 가속도인가? 라고 느낀다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부응하고 출발하면 몸이 어디로 쏠려요? 뒤로. 이거 모르는 여학생 중에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부응했더니 아니에요, 뒤로 쏠립니다, 이거 무조건. 그럼 끼익 쓰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죠. 자, 이걸 잘 보세요. 부응할 때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빠르면 가속도가 플러스죠. 그 힘도 플러스죠. 그랬더니 그 힘의 반대로 관성력이 생긴 거예요. 끼익 쓰면 힘은 반대잖아요. 운동방향 반대. 뒤쪽으로 작용하는데 난 앞으로 쏠리잖아요. 관성에서 해주겠지만, 자, 우리가 느끼는 거 뭡니까? 아, 관성력이 생기면 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면 가속도 운동이라고요. 니들이 남학생들, 자, 여자친구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립스틱을 뺐어요. 자기 입술을 칠해볼 거예요. 그런데 붕 끼익 하면 이거 잘 칠해질까요? 등소 운동을 할 때 잘 칠해져요. 맞죠? 그럼 이런 회전 운동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자, 따라해봐. 내가 핸들을 이렇게 튼다. 어디로 몸이 쏠리냐? 쏠려봐. 아니, 몸을 쏠리라니까 지들도 이러고 있네. 그게 아니라 내가 호흡이 이렇게 안 맞아서 야, 차에 탔어. 니들이 다 차에 차 있다고.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렸어. 그럼 차가 어디로 갈까? 우측으로 회전하겠지. 몸 어디로 쏠려? 웃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 쏠리면 이쪽으로 쏠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야, 이제 암기의 시간. 왜 이쪽으로 쏠릴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돌면 원이 이렇게 굴려지겠지. 구심력은 저 안쪽 방향이라고. 그게 반대해. 안쪽에 반대해. 바깥쪽으로 쏠려야죠, 몸이. 이게 관성력이라고요. 몸이 쏠리면 가속도 운동인데 애들이 크기만 변한다고 가속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방향이 변해도요. 자동차에 그 계기판 있죠. 100km/h 써있는데 막 틀어봐요. 그럼 몸이 여기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속도 운동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거 그려준 거예요. 그림에. 이렇게 해서 가속도가 생깁니다. 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공간에서. 그럼 마지막 그림 보세요. 등속도 운동 또는 정지이고 우리는 뭐라 불렀다고? 두 자로 관성이라고 불렀고 합력이 얼마라고? 0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암시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까? 자, 이제 돌림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얘입니다. 오늘. 하이. 돌림 힘. 자, 힘을 쓰면 뭐 한다고요? 돈다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 알았습니까?
근데 이 돌림힘이 거창하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왔던 거다. 응? 무슨 말이냐면 이 돌림힘의 정의만 알려주고 바로 들어갑니다. 돌림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힘에다가요. 이렇게. 이게 돌림힘이에요. 남학생들, 여학생한테는 이런 말을 하기 어려서요. 자꾸 앞에 있으니까 자꾸 잘 봐요. 후. 후. 이렇게 맞는 게 아파요. 오. 똑같은 힘이라도 멀리서 나오면 되게 셉니다. 이게 돌림힘이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동일할 때 받침점으로부터 멀면 돌림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힘이 동일할 때. 이거보다는요. 꽝 이게 더 세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받침점으로 거리가 똑같다면 힘이 큰 놈이 돌림힘이 세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돌림힘을 막 설명하면 거기에 이제 돌림힘의 크기는 막 이렇게 말 나오고 막 나와요. 이거 모든 말의 결론이 이겁니다. 힘이 있으면 회전축이든 뭐든 받침점을 줍니다. 거리부터 거리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뉴턴 미터. 이야, 줄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뉴턴 미터가 줄은 맞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거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얘는 뭐냐고? 벡터입니다. 돌림힘은 말이에요. 돌림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벡터고, 알았어요? 방향이 있다고요. 뭐뭐 있다고 그랬어 내가? 시계와 반시계로 있다고요. 방향이. 줄은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내가? 없다고 했죠. 에너지는 스칼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뉴턴 미터는 줄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론. 돌림힘은 단위가 뉴턴 미터입니다. 줄은 아닙니다.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래서 돌림힘을 정의를 했어요. 페이지 11쪽 맨 꼭대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왼쪽 그림 두 개는 뭡니까? 동일한 힘이라면 거리가 어떨수록? 멀수록 돌림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오른쪽에 세 개의 그림은 뭘까요? 자, 돌림힘이 작용할 때 여러분 힘은 벡터잖아요. 힘은 벡터란 말이에요. 잘 봐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받침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힘이 작용을 할 때 힘이 최대의 돌림힘을 내려면 자,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똑같은 힘이 있어요. 똑같은 힘이 있습니다. 화살표 길이 똑같아요. 자, 이 힘 중에 진짜 돌림힘이 최대는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돌림힘이 최대는 파란색이란 얘기예요. 자, 저게 이해가 확 와요? 뭔 소리인지 잠깐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죠. 솔직히. 잘 보세요. 저건 바로 벡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다 이런 문제만 풀었던 거예요. 지표면하고 일치한 거. 일직선상. 그죠?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물체는 움직일 거야. 근데 힘을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졸지만 안 돼! 확. 저 다리 떠는 거 봐. 자다가 깨면 다리를 떨어요. 자, 제일 너희들의 적은 졸음이다. 두 번째 적은 누구냐? 졸음이다. 세 번째 적도 졸음이다. 졸면 죽는다. 네. 힘내라. 아, 졸리면 어쩔 수 없는데 옆 친구가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는데 자는데 막 넌 자라 뭐 이러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루는 방향은
앞뒤 안 다룬다고 했어요. 수평과 뭐만 다룬다고요? 수직. 그러면 이 운동 방향은 수직이냐 수평이냐? 수평. 그걸 뽑아내는 거야. 이 힘으로부터. 그럼 수평이면 삼각비를 괜히 배웠니? 잘 봐. 얘를 수직으로 내려. 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세타 있지, 요거. 얘로 쭉 빼면 이거야. 이 노란색 화살표가 기냐, 흰색이 기냐? 흰색이 길지. 원래는 힘을 줬는데 수평으로 노란색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각 세타를 줬더니 커졌어, 줄었어? 줄었지? 잘 들어봐. 이 흰색 힘이 최대로 내리려면 각도를 어떻게 하면 돼? 좁히면 되지. 각도가 작을수록 큰 값 나오잖아.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그래서 이 힘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아마 좀 중학교 때 뭐 하이탑 뒤져보고 그러면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힘을 쓸 때 잘 봐. 너네가 일머리가 있다는 게 뭔 줄 알아? 좀 그러긴 불편한데 뭔가를 끌어. 이렇게 바로 옆에 놓고 끄는 놈이 있어요. 질질질질. 그거보다는 좀 멀리서 이렇게 끄는 게 더 머리가 좋다면 일직선으로 끄는 게 더 힘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코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을 줬을 때요.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당겨가던가요?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끌려가잖아요. 바퀴가 있어야 얌전히 가지. 바퀴 없는 거 끌고 가봐. 이렇게. 그럼 덜그럭덜그럭 끌고 갑니다. 그러면요. 얘한테는 원래 수직으로 무슨 힘이 있었어요? 중력이란 게 있었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얘를 수평으로 끌게 되면 수직하는 힘은 합이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로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수직 항력이죠. 중력과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힘이 생겨요. 이 빨간색 힘은 F의 수직 성분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흰색 F를 빨간색 방향으로 놨을 때 최대값 나오겠죠. 그럼 이거 각도가 어떨수록 커지는 거야? 클수록 이거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F 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이해갑니까? 다시 말하면 수평으로 F를 당길 때는 없던 빨간 색깔이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를 주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느냐? 아닙니다. 여기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수직항력이에요. 지표면이. 만약에 빨간색이 없었다면 이 수직항력은 얘랑 같았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각도를 주고 물체를 당기니까 수직항력이 준 거야. 이 둘의 합은 얘랑 같다. 자, 이때 선생님이 저 화살표를 써준 건 힘을 써준 걸까? 힘을 쓰지 않은 걸까? 힘을 표시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아. 이거 원래 파란색도 여기다 그려야 되고 빨간색 여기다 그려야 되고 흰색 이렇게 돼야 돼. 나 이것까지만 생각하라고. 저것들은 일직선상에 그려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저렇게 쓴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노란색과 빨간색과 파란 색깔이 화살표 길이가 똑같다면 이 물체는 어쨌든 간에 시계와 반시계로 돌아야죠. 시계면 이걸 거고 반시계면 이걸 텐데 그 방향의 접선으로 일치하는 건 파란 색깔 화살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빨간색을 준다면 만약에 빨간색을 줬어 힘을 그러면 수평성 얘가 움직이는 성분 이걸로 찾아가야 돼요. 알았어요? 다시 말할까요? 요 힘을 주면 요 힘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거 뭐였어요? 사인이었죠. 이 각 세타를 줬을 때 이 빨간색이 그대로 그 길이대로 힘을 받으려면 얘는 각도가 90도면 돼요. 근데 지금 각도를 주면 이 힘이 작아진다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흰색보다는 작잖아요. 돌림힘이 그거라고. 물체의 받침 이 막대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최대값이다. 그 표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알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유식하려면 이 힘에다가 F 곱하기 뭐? 이렇게 해주면 유식해지는 건데 니들한테 이건 안 나온다고. 비스듬한 건 다 90도만 나오죠. 알았어?
아, 얘는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구나 라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돌림힘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렛대 알죠? 중딩 때 지렛대 외웠지? 1종, 2종, 3종 외웠지? 아, 안 외웠어? 혹시 학교 선생님이 그거 슬쩍 낼 수도 있다? 아, 그건 이제 3월에 알려주겠지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읽어봐. 반짝. 읽어봐. 하나, 둘, 셋. 바짝 힘을 줘봐. 예? 아, 좀 어색하냐? 하나, 둘, 셋. 바짝 힘을 주라고. 자, 우리한테는 세 개가 있어. 얘들아. 작용점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힘점이. 그때 중앙에 들어온 애가 누구냐는 거지. 중앙에 받침점이 들어오면 그건 1종 지뢰야. 중앙에 작용점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건 2종 지뢰고, 중앙에 힘점이 들어오면 그건 3종 지뢰야. 이거 그냥 가볍게 써놓고 나중에 봐봐. 순수하게 넘어갈 거야.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하거든, 애들이. 알았냐? 가운데. 그럼 니네 그 시소, 지뢰 보이냐, 지뢰? 왼쪽이 힘점이고, 오른쪽이 작용점 볼 필요 없다고 가운데 누구 있어? 받침점 있지? 1종 지뢰야. 알았니? 오른쪽 봐봐, 오른쪽. 그 날개끌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두박근 써갖고 막 손을 드는 게 있잖아. 그치? 가만히 보면 회전축이 있고 힘점이 있잖아. 중앙에 힘점이 들어와 있잖아. 힘점은 3종 지뢰라고. 알았니?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교과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럼 아, 이거 이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넘어가라고. 저거까지도 머릿속에 걸리면 아, 복잡해지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다. 지렛대가 1종, 2종, 3종 필요 없다. 받침점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얘가 요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봐. 이게 받침점이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대부분 동일한 힘이 있다면 A, B 중에 어디가 돌림힘이 클 거다? B가 클 거야. 왜? 거리가 뭐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다. 여기다 이렇게 보따리를 놨어, 이렇게 보따리를. 그리고 여기다 힘을 눌러. 이걸 보고 뭘 알았냐? 니들이 일머리가 있다면, 물체는 받침점과 가까운 곳에 놓고, 알았어? 나는 어디를 누른다? 먼 곳을 누르면, 보다 적은 힘을 써서 이 물체를 들 수 있다는 거지. 왜? 이렇게 일치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평형이 됐다는 건데, 알았니? 평형이 됐을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 이거 힘의 평형이지. 이게 고급 문제다, 얘들아. 최고 난이도 문제는 여기서 나와. 힘의 평형을 다룰 때는 두 가지로. 다시 말하면 힘의 평형이냐, 돌림힘의 평형이냐야.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물체는 멈춰 있어.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그럼 이제 잘 봐. 힘의 평이 뭐냐? 요런 거야. 요걸 뭐라 부르니, 요걸? 물체의 중력. 맞지? 요건 뭐냐? 외부 강한 힘. 두 방향이 아래지. 그러면 이 운동계에서 아래로 힘이 두 개가 있으면 반대로 위로의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면 이 받침점이 받치는 힘이야. 그거 뭐라 불렀어? 수직항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의 크기가 이래야 돼. 여기서 누가 제일 커, 힘? 빨간색이 제일 커. 그러면 이 둘의 합은 누구랑 같다? 이게 힘의 평형이야. 아, 연직으로 다루는 게 힘의 평형이다. 알았지? 중력과 수직항력.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 얘들아. 받침점 몇 개냐? 두 개지. 그러면 수직항력이 몇 개 생겨? 두 개가 생겨서 결국 이 힘과 뭐 얘가 달라도 돼요. 이 두 개의 합과 이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돼. 이해 가냐? 이거 하나 성립하고,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되는데, 잘 들어. 돌림힘은 힘에다 뭘 곱하라고 했어?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럼 만약에 여기를 잡거나
여기를 잡거나 상관없다. 선생님, 전 여기 잡을래요. 괜찮아. 어디를 잡던, 자, 여기 잡으면 누가 0이냐? 요 힘이 0이야. 왜? 거리가 0이니까. 여기 잡으면, 요게 0이 되겠지? 여기 잡으면, 요게 0이 되지? 여기 잡으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수를 준다고, 출제자가. 그럼 미지수가 있는 쪽을 받침점을 잡아버리면 힘 하나가 0이 돼버려. 문제가 풀린다고. 알았냐?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요것만 따지자, 이렇게만. 요렇게만 따지면 이제 내 말 잘 들어. 받침점이 몇 개냐, 지금? 한 개지? 한 개면 문제가 쉬운 거야. 좌측과 우측은 방향이 반대인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봐라. 이거 이해 안 가면, 마지막에 잘 들어. 안 가면 이쪽은 이렇게 돈다고 보는 거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고, 이쪽은 이렇게 돈다고 보는 거야. 시계야, 반시계야? 그래서 얘와 이거의 곱, 이게 뭐야? 돌림힘이지? 얘와 이거의 곱, 돌림힘이지? 같으면 돼. 이게 돌림힘의 평형이야. 이해가냐? 다시 내가 봐. 얘를 mg로 놓고 얘를 3mg로 놔볼게. 중력이. 근데 돌림힘의 평형이야. 그러면 요거 x, 요거 y로 놓자. 거리 몰라? 3mg 곱하기 x와 mg 곱하기 y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거리비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나오는 이 식으로. 이게 너네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지렛대 원리로. 알았어? 그래서 받침점이 하나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아니, 그냥 둘의 곱, 돌림힘, 여기에 곱, 돌림힘은 갖다 놓으면 끝나. 그래 평형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았냐? 네. 내 얘기 들어봐. 너희들 저기 펴봐. 페이지 16쪽 펴봐. 16쪽. 이제부터 니들이 조심해야 될 걸 알려줄게. 자, 16쪽은 최고 난이도 문제야. 알았어? 자,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보느냐? 일단 이걸 들어도, 내가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뭐가 약하다고 그랬어, 아까? 문해력이 약하다겠지. 문장 해석 능력이 약하다고. 근데 그거는 국어라는 언어 과목을 풀 때 쓰는 말이고, 물리의 문해력이 약하다는 건 게으른 거야. 특히 괄호 안에 글씨를 안 본다는 거지. 알았니? 자, 이 그림을 잘 봐봐. 물체의 모습이 보이지? 물체 모습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 거기에 20L이라는 거리가 나온 거 보여요? 네. 20L 보이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X는, 물체 스몰 m 보이니? 그 받침점 A의 위에 있는 물체? 네. 그 수직 점선이 정확하게 스몰 m 가운데를 갈랐지. 네. 이게 양아치 문제라고 하는 거야. 알았냐? 스몰 m이라는 물체 가운데를 정확히 갈랐어. 다시 말하면 이 물체 스몰 m에도 길이가 있겠지. 그 길이에 0.5가 포함된 거야. 오른쪽에. 이게 그림을 자세히 보라는 이유라고. 그래서 이걸 모르면 밑에 해석도 이해가 안 가. 자, 내 말 들어봐. 이제부터 문제를 해석해 볼게. 우리는 이 그림이 정지냐 움직이냐, 이 그림이 정지냐고 움직이냐고. 니네한테 움직이는 문제는 거의 없어. 정지 있잖아. 그럼 평형이야, 이거 평형. 알았어? 그럼 평형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힘의 평형 봐야 되고,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봐야 된다고 그랬어. 이해 갔냐? 그러면 힘의 평형은 뭔지 아냐? 잘 봐라.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여기에 있고, 다음 얘한테도 이걸 왜 써줬나 명심하라고. 막대기도 있다는 거야, 중력이. 맞지? 그러면 여기에 내가 힘을 표현한다. 수직으로 아래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이게 스몰 m의 중력이지. 자, 라지 m의 중력을 표시해야 돼. 근데 봐.
출제자가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문장을 잘 기억해. 뭐냐? 이 막대기잖아. 길잖아. 그러면 이게 균일하지 않잖아? 그럼 중심점이 어딘지 못 찾아. 무슨 말이냐고? 너희들 페이지 저기 와봐. 14쪽으로 잠깐 따라와. 14쪽으로. 14쪽으로 따라오면 그 위에 그림 있지, 두 개. 하나는 일정한 구형의 모양을 갖춘 물체가 있고, 맞지? 또 하나는 야구방망이가 있잖아? 야구방망이는, 이건 너희들도 안다? 얘들아, 야구방망이는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지. 어디 쪽에 무게중심이 있을까? 두꺼운 쪽에 있지. 야, 누가 야구방망이 너하고 한번 세워봐 그랬더니 얇은 쪽 갖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머리가 없는 거 아니냐, 걔는? 그잖아, 무거운 쪽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문제를 안 낸다고. 일정 구형을 낸다고. 그럼 조건이 뭐냐고. 동일한 규질로 되어 있다.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중간이야. 반. 근데 중간을 아냐 모르냐 지금. 모르지. 그래도 어느 정도든 이렇게 중간쯤에 중력을 찾아놔. 이게 수직 아래로 누르는 힘 두 개야. 이거 이유 없지. 자, 이제 받치는 힘 찾아. 뭐뭐 있겠냐? 받치는 힘이. 받침면이 몇 개야? 두 군데잖아, 두 군데. 맞지? 선생님, 얘도 얘를 받치잖아. 합친 거야, 이거 지금. 문제가. 여기 누가 받치는 힘? 이게 A지. 맞죠? 그럼 여기에 누구 있어요? B죠. 됐어요? 이렇게만 냅두면, 봐봐요. FA, FB를 구해야 돼요. 근데 친절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물체가 딱 여기 있을 때는요, FA가 얼마래요? 오른쪽 표에. 4분의 3, 뭐라고 돼 있어요? 라지 mg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FB는 얼마래요? 20분의 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자, 여러분. 힘의 평형을 먼저 구합니다. 방향이 반대인 걸 더하면 되죠. 야, 아래로 작용하는 거. 이거 스몰 mg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라지 mg 있죠. 자, 이것은 빨간색 두 개 있죠. 얼마입니까? 얘하고 얘 합이죠.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20분의 15니까 20분의 얼마요? 이거 나오지 않나요? 이거 계산하면 됐죠? 그리고 mg는 해가지고 풀어봐요. 넘기면 20분의 20mg잖아요. 20분의 그래서 얼마 나와요? 자, 이걸로 뭘 알았어요?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중간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연직하는 힘끼리 합을 했더니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중요한 건. 노란색의 두 개의 무게에다가 받침점 두 개에서 작용하는 수직항력 값이 서로 합한 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라겠죠? 이거요. 돌림힘의 평형. 그때 여러분 힘이 여기에 몇 종류가 있나요? 힘이 총 4종류입니다. 알아요? 노란색 두 개에다 빨간색 두 개. 맞잖아요. 자, 받침점을 어디다 놔야 힘이 많이 사라질까요? 여기다 놓으면 이거 하나 사라지죠. 여기다 놓으면 이거 하나 사라지죠. 여기다 놓으면 두 개 사라지죠. 어떡할래요? 여기다 놓는 게 낫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받침점을 어디다 놓느냐, 미지수가 있거나 그쪽을 중심으로 힘의 종류가 많거나, 그럼 거기다 받침점을 놔버리면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때요, 여러분. 잘 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 애들이. 얘들아, 자, 물체 A에 중력이 있고, 맞지? 힘을 누리는 힘이 있어. 그럼 누가 시계 방향이야? 얘가 시계인 거 알아챘어? 못챘어? 못챘어?
졸면 안 된다고 했잖아. 확. 악수한다. 졸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모르겠지, 이거. 야, 자기 솔직히 모르는 사람 물어봐. 이거 시계인지 모르겠다. 시계가 어떻게 도는지 몰라? 아, 시계요? 얘를, 야, 이거 시간침, 이거 분침 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이건 어느 방향이야, 여기는? 알지. 그래, 얘를 중심으로 돌림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난 죽었다 깨어나 모르는 애 있어. 죽었다 깨어나 난 모르겠다. 그러면 받침점을 중심으로. 알겠냐? 얘를 중심으로, 얘는 이 아래쪽으로 누른 거고, 얘는 이 아래쪽으로 오니까 이 두 힘은 방향이 반대인 거야. 아랫방향. 이건 연직이고. 알았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이걸 그렸어, 얘들아. 이게 받침점인데 여기다 이걸 그렸어. 얘는 방향이 어딜까? 여기지. 그럼 잘 봐.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방향 누구야? 다른 방향 누구였어, 아까? 기억하고 디귿 반대였지? 그럼 니은, 디귿이 방향이 같을까? 반대지. 얘는 아래로 누르고 얘는 받치는데? 그럼 누구 방향이 같은 거야? 둘이 같은 거야. 왜 같냐고? 이렇게 같은 거야, 방향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알았니?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좋은 친구랑 똑같아. 눈물이 나와요. 여튼 여러분, 이 힘의 평형은 계속 한번 봅시다. 방향성이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여튼 간에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찾아야 됩니다. 돌림힘은 여기서 찾는 거거든요. 자, 누굴 받침점으로 두느냐? 난 얘를 받침점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둬요. 그럼 스몰 mg하고 fa하고 0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받침점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쪽이니까. 그럼 얘하고 얘만 있으면 되죠. 그죠? 얘 방향 같아요, 달라요, 둘이? 다르죠? 제가 물어볼게요. 시계 누굴까? 노란색, 빨간색, 시계는. 시계가 어떻게 도는지 알죠? 이렇게 돌려면. 어디로 힘을 받아야 돼요? 아래로, 위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죠. 반시계가 얘라고요. 그럼 일단 힘이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자, 얘가 중력이 이거잖아. 맞죠? 얘는 뭐고? 모르죠? 자,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여기부터 봐봐요.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잘랐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L이에요? 20L이잖아. 맞지? 그럼 FB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20L, 그러니까 FB 곱하기 20L 하면 이게 돌림힘이잖아.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들아, 거기, Y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부터 여기가 Y라고 써있지. 맞지? 자, 이 막대기 전체 길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미지수 넣어서. 21이야? 21보다 길어? 길어. 그럼 뭐 더하기 뭐? 21 더하기 Y잖아. 맞아, 틀려? 자, 21 더하기 Y의 정확히 반값은 얼마일까? 중앙이 딱 중심점이니까 21 플러스 뭐야? 0.5Y 아니니? 맞잖아. 다시 얘기하자. 이 중심은 이렇게가 21 플러스 0.5Y라고. 알았냐? 그러면이야, 여기부터 거리 얼마 나올까? 여기까지. 이 노란색 이 길이가 21 플러스 0.5Y라고. 여기부터 거리는. 요거 잘 봐. 물체. 10L 더하기 0.5Y. 자, 10L 더하기 0.5Y일까? 10L 빼기 0.5Y일까? 저희 20L. 부끄럽다. 개 부끄럽네. 땡큐. 자, 11 플러스 0.5Y라고 딱 가운데가. 그렇다면
이 라지 m의 거리는 이거지. 거리는 니네 거기 그림 잘 봐봐. 누구 걸 빼면 이 어차피 얘들아 요 거리나 같은 거 아니냐? 가운데를 정확히 쪼갰으니까. 그렇다면야 결국 어디에서 그러니까 11 플러스 0.5y에서 요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y. 여기서 y 빼봐. y를 빼면 이 거리가 나오겠지. 요만큼의 거리가. 그치? 그럼 이거 얼마야? 11 마이너스 0.5y야. 그러면 얘의 돌림임은 얼마가 나온다? 얘 돌림임 FB 곱하기 얘는 얼마고? 20L이고 맞지? 자, 얘 힘은 mg 곱하기 11 마이너스 0.5y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이게 돌림임의 평형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mg에 이게 누구의 돌림임이야? 축막대의 돌림임이야. 이것은 저 FB만 남았잖아. 곱하기 뭐라고? 그런데 이거 FB 얼마로 줬어? 거기 0일 때 이거라고 조건 줬잖아.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그냥 9mg지. 맞지? 9mgl이라고. 근데 여기는 10mgl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럼 y 구할 수 있지. 알았어?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러면 아직 누구는 못 구한 거야.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얘를 x만큼 밀어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건 x로 놓고 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에서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여기 b는 여전히 있는데 여기에 a가 있을 경우 얘를 기점으로 물체 여기가 이렇게 스몰 m이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x만큼. 알겠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받침점으로 잡았을 때는 fa는 0이니까 사라졌잖아. 그 mg도 여기에 있으니까 사라졌잖아. 근데 이게 못 사라지는 거야. 왜? 얘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mg 있지? 그 다음 여기에 누구 있어? 라지 mg 있지? 이렇게 아래로. 맞지? 두 개의 노란색 힘. 다음 요거 누구였냐? FA였지? 요거 누구였냐? FB였지? 자, 이 조건이야. 아까는 여기 있을 때 조건으로 두 개를 구했어. 그럼 여기도 두 개 구해야 되겠지? 근데 이 빨간색 두 개하고 노란색 두 개가 위치만 바뀌었지 둘이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답. M은 M 이거 나와요. 그대로 해봤자. 알았어요? 숫자가 바뀌었는데 넣어보세요. 10분의 7mg하고 2분의 1mg 집어넣으면 똑같은 난다. 그럼 뭐만 다뤄주면 돼요? 역시 돌림임의 평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길 또 받침점으로 잡으면 이제 돌림임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떠요. 이때 질문. 빨간색의 돌림임과 알았습니까? 노란색 두 개의 돌림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 돌림임은 이 둘의 돌림임 합과 같으면 돼요.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해 갔어요? 여전히 봐요. 이 라지 mg의 돌림임은 여기다 뭐만 집어넣어요? 여기서 구한 y 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알았어요? y 얼마 떴어요? y 얼마 떴으니까 y는 2l 떠야 돼요. 2l. 왜? 아까 이거 했잖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 일로 넘어가면 0.5y고 근데 일로 넘어가면 그냥 mgl이잖아. 그치? 그 LL이 지워지고 그러니까 g도 지금 y는 얼마 나와?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치? 어차피 봐. 여기도 여기 mg가 붙어야죠. 여러분 0.5y
이렇게 썼지만 여기는 mg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mg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g 지워져서 y는 2l이 나와요. 그냥. y를 2l을 그대로 놓고 풀면 됩니다. 2l을 놓고 풀면 이거 얼마 나오죠? 2l을 놓고 봐요. y에다가 2l 넣어봐요. 그럼 9l이죠. 9l. 다시 말해서 얘는 9mgl이에요. 알았습니까? 9mgl. 그러면 봐, 여기서도 9mgl이죠. 얘는 안 변하잖아요. 얘 얼마일까요? mgx예요. 돌림힘이. 거리가 x니까요. mgx 더하기 9 라지 mg는 얘 힘 얼마로 잡혔어요? 거기 2분의 1mg라고 잡혔잖아. 2분의 1mg에다가 21을 곱한 값 이거 계산이에요. 이러면 바로 뜹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선생님 얘들은 mg고 얘는 스몰 m인데요. 아 이거 대표하죠. 스몰 m 대신에 5분의 1m 집어넣으면 라지 m 집어넣으면 끝나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하나가 막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y를 해가지고 요 값이 이렇게 10l 마이너스 0.5y로 바뀌고 요게 좀 양아치 같은 근성이에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17쪽에 여러분 퀘스천 1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고 딱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제시된 게 뭔가 왼쪽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문해력의 창조. 게으름을 없애자. 누구 줬어요? A와 B가 받치는 힘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막대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막대기 있는데 여기에 받침점이 몇 개니? 2개란 말이야. 이렇게 2개. 그런데 친절하게 줬어. A 얼마라고? 이쪽으로 10분의 7mg고 맞지? 얘 얼마래? 그렇지. 옆에 써놨다니까. 2분의 1 라지 mg라고. 그럼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이 막대기 질량과 여기에 있는 누구야? 스몰 m인데 요거 중력 얼마냐? 스몰 mg고 얘 중력은 얼마냐? 라지 mg잖아. 결론 2개의 힘 합한 거랑 얘 합한 거랑 어떤 건데? 그거야 그거. 그럼 답이 나온다니까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봐봐. 힘의 평형은 아래로 작용하는 애 둘 더한 것과 위로 작용하는 애 둘 더한 것이 같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뭐분의 뭐로 바꿔? 10분의 5 mg로 바뀌잖아.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라지 mg로. 그럼 이거 넘겨봐. 이거만 남잖아. 스몰 mg는 얘랑 똑같잖아. 5m은 뭐요? 라지 m. 똑같이 나오잖아. 이해 갔어? 자, 그리고 이제 뭐 차지할래? 그리고 나서 돌림힘을 찾는데 여기냐? 근데 전혀 또라이같이 선생님 저 여기 잡을래요. 뭐 이런 애도 있어 사실은. 자 거리를 가봐. 이 막대기 길이가 몇이냐? L이 22L이야. 끝까지 딱 잡아보면 22L이지. 그럼 가운데가 몇 L이야? 11L이야. 근데 11L인데 우리가 만약에 받침점을 여기를 잡잖아? 이거 얼마나 나올까? 이거 2L 빼봐. 11L에서 2L 9L 나온다고. 그럼 얘는 돌림힘이 mg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9L이 되는 거야. 이해 갔냐? 스몰 m은 x잖아. 그럼 얘 돌림힘은 뭐가 될까? mg 곱하기 뭐가 돼? x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없을 거 아니야. 0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올까? 여기까지 거리 20L이라고 써 있잖아. 곱하기 20L. 그럼 얘는 얼마야? 10mgl의 돌림힘과 이 두 개의 돌림힘 합은 같으면 되는 거야.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면 자 9mgl 더하기 얘는 mgxl 이것은 10mg 라지 m이구나. L. 그럼 이거 넘어가면 L은 그냥 이거죠.
이렇게. 그럼 스몰 m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5분의 1m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까 5m은 m이었으니까, 라지 m이었으니까. 알았어? 이게 최고 난이도의 문제야, 이게. 자, 그럼 마지막이야. 페이지 14쪽 가봐. 자, 엄청난 얘기들이 많거든? 엄청난 얘기들이 많은데, 니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따져야 돼. 니네 피사이 사탑 알지? 걔 막 넘어가고 있잖아. 근데 구조물의 안정성을 딱 연구해보면, 얜 지금 굉장히 안정한 상태야. 알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지. 자, 첫 번째 무게중심이 떠 있어. 무게중심은 거기서 보는 것 같이 일반적인 균질한 물질로 가정이 된다면 딱 중하냐, 중간, 중앙. 딱. 알겠어? 그렇게 보자는 거지. 그럼 니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길다란 막대기 나온다. 그럼 무조건 가운데야. 무게중심이. 근데 그 두께가 다르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돌림임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배트를 가지고요. 두께가 얇은 곳이 있고 두께가 굵은 곳이 있죠. 굵은 곳을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손을 잡아봐요. 친구랑. 얇은 쪽 잡은 애랑 큰 쪽 잡은 애가 누가 비틀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두꺼운 쪽이 멀죠. 축바퀴에서. 똑같아요. 얘가 살짝만 돌려도 확 돌아가요. 작은 애들은. 알았습니까? 이게 돌림힘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쪽은 구조물의 안정성이에요. 니네 설마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지? 그 곡선면에 공이 놓여 있잖아. 그지? 곡선면에. 누가 더 안정한지는 당연한 거지.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애가 안정하지. 그지?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야. 받침면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물체를 받치는 면이 중요하다고. 받침면이 넓으면 무조건 안정이야. 다음.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건데 거기 써 있는 말들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 질문 오거든. 무슨 말이냐면 맨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떨 때 평형이 깨진다고 돼 있어요? 14쪽 맨 밑에. 어떨 때 바닥면 바깥쪽으로 넘어갈 때 뭐가? 무게중심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바닥면을 가지고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지표면에. 근데 얘가 넘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얘한테는 이렇게 되면 바닥면 여기, 받침점 여기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잡아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무게중심 여기 있겠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얘가 넘어갔냐고요? 안 넘어갔죠. 이거 안정한 거라고. 만약에 얘를 넘기고 싶죠? 그럼 확 틀어서 이 x가 여기를 이 수직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안정하지만 이 x가 바닥에 붙으면 어때요? 무게중심이. 그럼 얘도 여기 아래로 더 내려 더 안정하다고요. 여기 받침면으로도 멀어지니까. 알겠어요? 정말 안정한 게 누군지 알아요? 원입니다. 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둥그란 원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얘 넘길 수 있을까요? 쓱 넘길 수 있냐고요. 이러면 이게 굴러갑니다. 이거 금방. 왜? 생각해 보세요. 요게 받침점이죠. 받침점이 요거예요. 요거 접촉면. 알았어요? 그거 싹 밀면 어떻게 돼요? 또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얘가 아래로 있고 무게중심이 물체가 요렇게 생겨버리면 이게 오뚜기죠. 밀어보면 이 받침점이 이동합니다. 옆으로. X는 여기 있는데 밀면 받침점이 이 X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넘어가 봐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도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가도 X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받침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자꾸 얘가 접촉면이 받침점이 돼버려서 얘는 원리처럼 돌아와요. 획하고 오뚜기가 이런 원리예요. 자, 구조의 안정성. 받침면이 어떨수록 안정하다? 넓을수록. 중심점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알았습니까? 그 얘기가 15쪽까지 써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거밖에 안 내요, 이건. 알겠어요? 자, 오늘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16쪽, 17쪽의 문제입니다.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평형성을 따질 때는 수직,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먼저 따져주고, 알았습니까? 돌림힘의 평형을 두 번째로 따져줄 때, 받침점은 힘이 상쇄가 잘 되는 경우 쪽으로 놓는다. 알았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숙제를 해오는데, 25쪽 풀지 마. 알았어? 이거 내가 두 문제 풀어주고 애들이 막 가갖고. 풀지 않으면 내가 1번, 2번 풀어줄 거야. 욕심 부리지 말자. 나머지만 풀어와. 알았어요?